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간밤에는 고용시장이 좀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챙겨봐야 할지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양방향 매매 전략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49.1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35만 3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실업률은 이전치와 동일한 3.7%로 예측치인 3.8%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오는 자정에는 미시건대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말씀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는 허생 마선님과 함께합니다. 마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FOMC가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후폭풍과 후속 조치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이 각각입니다. 각 지표별로 반응이 상이한데요. 이번 주도 마감하고 다음 주를 또 여는 기준을 오늘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FOMC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온 상황에서 정말 하나하나 풀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러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주시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월화수목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부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후폭풍을 좀 잘 견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후폭풍 지금 마스터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스터님, 마스터님께서 지금 수익을 굉장히 또 잘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폭풍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근거가 바로 수익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항생보다는 나스닥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서 나스닥 쪽에서 좀 수익이 좀 괜찮게 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잠깐 수익 난 차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해보죠.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매매를 했던 그 자리들입니다. 우리 무료 공개 방송 있었던 1월 29일 날 이렇게 한 70여 틱 정도 수익을 챙겼던 구간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노란톡방에 같이 계셨던 분들하고 챙겼고 이쪽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굳이 또 수익 난 걸 반납하기는 좀 뭐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일목균형표하고 PDA 접목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넘어왔을 때 변곡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지나서 이 부분에 좀 들어가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확실한 자리에서 타점으로 한 70틱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끝까지 챙기지는 못했지만 항상 무릎쯤에서 사서 아니면 뭐 발목에서 사서 머리 되기 전에 가슴쯤에서 파는 게 매매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동되는 구간은 피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매매를 들어가려다가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변곡이 일어났던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우리 차트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변곡이 일어났던 자리. 하지만 구름대가 두꺼우면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대 이탈할 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60에서 70대 정도 수익을 챙겼을 건데 뭐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이런 자리들 찝어서 맥점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시간 되는 대로 또 괜찮은 자리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수익 차트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함께 또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이러한 수익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지금 방향성 잡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님께서는 정확하게 방향 잡아주시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손실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터님과 다시 한번 이 기준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면서 17,5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일본봉 차트를 좀 보자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된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장대 음봉을 그려주면서 계속 좀 하락으로 방향을 틀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좀 상승 쪽으로 계속 머물러 주기는 했지만 이 지표 발표된 이후에는 가파르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지표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연준이 이날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더 큰 확신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greater confidence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고착 요인을 꼽히는 고용 지표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간밤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를 본다면 한 주 전보다 9천 건이 증가하고 최소 2주 이상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주 전보다 지금 7만 건이 증가하면서 어제 나온 지표를 토대로 한다면 미국의 고용시장 여기가 식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조금 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둔화돼야만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고용지표가 35만 3천 건으로 예측치였던 18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점도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요. 산탄데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연준이 2024년 선거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2번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완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연준이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대로 좀 멈추는 것은 바이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저주를 받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위험이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지표들의 해석부터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35만 3천 건으로 지금 예측치였던 18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요. 또 어제 또 발표가 됐었던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이전치를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파월 의장이 말했었던 조금 더 확신에 찬 그런 조금 더 강한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나온 지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돼서 증시가 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한마디 뱉은 건데 시장에서는 너무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 그렇다고 뭐 경제가 부러지길 바라진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고용 부분, 네, 그다음에 그 뭐 저축 부분이 좀 완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네. 뭐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예, 파월 의장과 정 반대되는 의견 그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쇼크, 충격을 좀 받은 듯합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고용이 강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엔잡러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인 거죠. 2개 이상. 예, 그 이유는 정규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예, 파트타임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직업을 갖는 상황에서 예, 그렇게 고용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 한마디로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된 급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정규직, 예, 그런 고용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좀 예전만치 못하다는 건데 예, 파월 의장 말을 너무 시장에서 확대를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3월 금리는 물 건너 갔다. 예, 그렇게들 생각들 당연히 하겠죠, 지금 상황이. 네. 네, 뭐 빠른 금리 인하를 뭐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3월은 물 건너 갔고 5월이나 6월 그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은 예,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랬든 어쨌든 예, 금리는 안 올릴 거고 예, 내리지 않을까라는데 예, 다들 이제 뭐 표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네. 예, 하지만 지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GD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 고용 또 예 뭐 그 생산 그러니까 뭐랄까요 PMI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참 그 경이로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쓰러지기 직전인데 미국은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근데 2008년에도 이런 그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들은 예, 그 괜찮은데 실질적인 뭐 경제 주체들의 그런 체감은 최악이라고 그렇게 말들 했었는데요. 지금도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지면 큰 이슈가 하나 터지면 예,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그 애널리스트들 아니 경제학자들은 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니까 뭐 더 가겠지, 예, 더 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보시면 지금 빅7에서 이제 테슬라가 휘청휘청하죠. 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휘청휘청합니다. 빅6를 보겠습니다. 6개 기업.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가이던스, 한마디로 다음 분기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걸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CEO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만큼 자신감에 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4, 4분기까지 매출은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강세장이었다면 아니 뭐 가이던스야 기업이 CEO가 말하는 거 보수적으로 말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하죠. 네, 그래서 매출을 잘 내놓고서 예, 그 기업 주가가 막 5%, 7%씩 그 거대한 기업들이 하락을 합니다. 이건 강세장 신호가 안 되거든요. 강세장은 뭘 해도 괜찮아. 예, 그런 상황이 강세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매출 안 좋지만 가이던스를 한마디로 미래 다음 분기 실적을 좋게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은 뭐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강세장인데 이거는 이번에 잘 냈고 다음에는 잘 못 낼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이제 매도를 쳐버리니까 주식이 이제 꼬꾸라지면서 예,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은 예, 지난 몇 달간의 강세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 뭐 하나 튀어나오면 네 당장 뭐가 그러니까 주가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파월 의장도 예, 지금 뭐 안 된다 된다를 하긴 뭐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한 거죠.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 고용시장이죠. 한마디로. 예, 그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원한다는 거고 하지만 경제가 부러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예, 한 발짝 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수준이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그 고용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시장이 이거 부러지면 되겠네. 그러면 경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고용시장은 항상 경기의 마지막 선에서 나타나는 게 예, 고용시장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안 좋고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하는 거지 예, 어려울 것 같아서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그러면 파월 의장도 고용이 살짝만 흔들려도 지금 금리를 내릴 판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독박을 혼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발뺌을 하면서 말하는 거고 그렇게 쉽게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예,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말은 한 발짝 물러서서
독박은 쓰기 싫고 금리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업들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 좋은 기업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살짝만 문제가 생기면 뭔가 좀 큰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막을 걸 몸으로 막아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한 발짝 빼면서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식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해외 선물 하시는 입장이라면 나스닥 지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뭐 올라간다고 뭐 따라서 매수를 타는 게 아니라 적절히 올라서 네, 그 뭐랄까요, 그 차트 꺾일 때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도 치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이 발뺌하면서 우려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일단 견해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금은 지표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 나왔던 그 기사 한번 보자면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인 입장으로도 선거 이후에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사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지금 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길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상황도 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금리 인하 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우,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만약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녹록지 않고 네. 예, 미국이 지금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미국도 지금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국채를 산 사람한테 네. 금리가 높으면 이자도 높게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도 개인이 천조국이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천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춰서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이 인플레이션 올라갈까봐 섣불리 그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파월 의장 말이 속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뭐 선거 이후 이거는 예 미국은 원래 그런 토론이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예 만약 11월이 대선이니까 네. 그때까지 금리를 안 내린다 이거는 파월이 이제 전 세계 금리 역사에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하지만 이건 좀 자극을 하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걸로 자극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항상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견해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뉴스를 조금 더 어떻게 좀 해석하느냐 그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마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해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스닥은 방향성 지금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지 표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시그널을 일단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무섭게 음봉을 그려줬습니다. 일단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무리 미국 네. 뭐 지표들이 미국 경제 뭐라고 그러죠? 미국의 그 기업들이 네. 실적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이번 주에 얼추 다 끝났거든요. 빅테크들은. 근데 이제 오늘자 지표 발표를 본다면 우리들은 좀 충격을 좀 장시간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눈 뜨고 계실 동안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세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계실 동안은 올라오면 때리고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한마디로 한 새벽 5시, 4시 뭐 아니면 그 장 끝나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오버나잇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물리셨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차트 한번 보고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보면 이게 현재 차트입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를 좀 없애보죠. 없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좀 많이 밀려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죠. 640자리입니다. 위에는 640, 50 이 자리를 못 넘고 있습니다. 못 넘고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확대 해석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자리예요. 5일하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만 뚫린다면 이게 좀 많이 뚫릴 수 있습니다. 밑으로 400, 3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1번이고요. 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0틱 차트입니다. 960틱 차트. 지금 이 자리에서 때려 맞은 거죠. 아까 이 자리에서 640,
30, 40에서 때려 맞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상 보시면 이렇게 음운이란 말이죠. 음운이고 또 앞구름이 두꺼워요. 두껍다면 이게 바로 이런 상태로 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뜨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가는 이 상태에서 음운에서 수직으로 뜰 수는 없다라는 거. 뜬다 그러면 어떻게 떠야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해서 가장 얇은 부분으로 통과를 하던가 아니면 두꺼운 부분을 지나서 새로운 얇은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얇은 부분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양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그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그 노란 톡방 클릭해서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 이 구름 단지에서도 얇은 구간을 통과해서 내려왔죠. 지표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위로 올라올 때는 가장 얇은 부분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 구름 단지에서 가장 낮은 부분, 그러니까 그 슬림한 부분, 최단 거리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만약 이렇게 두꺼운 부분 올라온다 그러면 참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여기서 막 낑낑대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그때 낚아채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거 공개 방송할 때처럼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뜬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뜨는 걸 기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직으로 뜨면 여기에서 이 윗부분에서 이 자리죠. 이 꼭대기에서 그 도로 맞고 내려갑니다. 이 수직으로 떴다. 여기에서 뚝 내려갑니다. 뜨자마자 그 원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아서 결과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뜬다면 이렇게 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뜰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못 뜬다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이 자리죠. 570짜리 570짜리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0 잠깐만요. 570 이 자리죠. 570짜리. 그리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630, 40 이 정도쯤 570이라고 해서 딱 570이 대놓지 마시고 조금 못 올라오면 아니 조금 오버가 되면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570, 80 아니 565 이쯤 되는 거거든요. 이쯤. 올라오면 이 정도쯤 매도를 한번 권해드리고 만약 이게 밀린다면 한 630, 40 이 정도쯤 매도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400 밑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이쯤 내렸으니까 뭐 많이 내려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스닥 보세요. 1번 보시면 아주 깁니다. 길어요. 이게 보통 이게 뭐 한 1000틱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00틱 되니까 그 여러분께 1000틱 다 몸으로 받지 마시고 손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략 담아봤습니다. 일단 매도로 챙겨주셨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지금 1월 마지막 주부터 29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수익을 하루도 빠짐없이 또 챙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방향성과 전략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스닥 정리하고요. 크루드 오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8% 밀리면서 72.9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루드 오일은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오히려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뉴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오일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사 보시면 크루드 프라이스가 지금 리트리턴 지금 하락을 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좀 보면은 지금 간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휴전 협상이 타결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가 갑작스럽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측 간의 휴전 합의가 됐다라고 나왔다가 다시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등 관련 보도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유가도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 감시위원회가 기존의 생산 정책을 일단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속에서 지금 오늘도 유가는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이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중동 리스크 자체가 유가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기사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흐름 보면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출렁거렸는데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그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유가는 그 중동발 이슈는 그가 작용하는 그 포지션은 미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이 원유 생산국입니다. 생산국이고 네. 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생산해서 소비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원유가 뭐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밀리긴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랄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중동의 영향을 미국 자체는 많이 안 받을 영향이 크지만 하지만 중동의 영향을 아시아나 유럽에서 많이 받는 편이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알던 전쟁 나면 유가 폭등한데 네. 이런 공식은 어느 정도 잠재워진 거고 지금 거기에 맞물려서 감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유조선이 이제 수급이 문제인 거죠. 생산이 아니라 수급.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가가 뭐 일정 부분 올랐던 거지. 지금 여전히 박스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문제가 이러면 유가가 이제는 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그 최대 소비국이 누구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뭐 영향을 받는다 치고 미국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마스터님 말고 경제학자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영향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건 미국이 그렇게 크게 중동의 원유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기사는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가볍게 넘어가 보고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그러면 오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 주실지 편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별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일봉입니다. 이제 오일의 일봉이고, 자, 우리가 여기 78달러를 넘어갔을 때 지지가 되면 이제 위로 80달러, 82달러, 심지어는 요 자리까지죠. 윗단까지 갈 수 있다고 봤었는데 중요한 건 78달러 이 라인이 120평선이죠. 120평선이 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박스권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70달러 초반까지요. 공교롭게도 지금 72달러, 73달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구름대를 일봉상에 구름대를 통과하기 직전인데요. 통과한다 그러면 밑으로 72달러까지 한번 쏠 수 있습니다. 내릴 쏠 수 있으니까 중간에서 이쯤 되면 많이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앤스팬 1 구름대 하단 앞단 하단이 72달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2달러에서 걸리는 마디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우리는 74점 중반, 5060 아니면 73달러 정도에서 죄송합니다. 네. 74달러 중반 아니면 75달러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디테일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입니다. 위로 올라오면 74.5080이나 봐서 상황을 봐서 75.5090 요 정도에서 일단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빠른 자리는 이 자리인데요. 73.70, 80.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앞에 구름대에 하단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평평한 구간은 지지 저항을 그러니까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는데요. 자리값이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금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꼭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다 주셨으니까요. 이런 수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을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크루드 오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 지금 1.17%가량 밀리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2,050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10시 30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역시나 급게 음봉을 그려주면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부터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 지역은행 부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과 금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날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대상에 올리면서 등급 하향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지역은행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비농업 고용지표가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골드는 좀 하락하면서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좀 긴 전망도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오늘 장에서의 방향성 편말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은행 관련 이슈 해서 지금 마스터님께서 처음에 좀 나스닥 이슈 살펴봐 주실 때 큰 붕괴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지역은행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면 안전자산으로는 수요가 좀 쏠리지는 않을까요? 일단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네. 골드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안전자산이 꼭 골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채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굳이 골드하고 은행 분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연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트코인들이 난리였습니다. 위로 급등하고 막 폭등하고 그때 그 3월달 작년 3월달이죠. 그때 뭐 그 은행 분기 시스템에 의해서 골드가 이익을 가져간 게 아니라 네. 코인들이 이익을 가져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더 이상 안전자산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골드는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채권 수익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또 은행 사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골드를 단순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차트대로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 이게 일목균형표거든요. 일목균형표 상단을 잠깐만요. 4월물로 바꿔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로 바꾸면 일목균형표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단이 여기가 일목균형표 그 구름대 하단이거든요. 네. 하단을 뚫는다면 밑으로 뚫린다면 더 내려올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120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앞구름도 계속 그냥 박스권 양상으로 특별한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폭만 좀 위아래로 키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박스, 밑에서 박스. 그러면 자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드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204540 조금 폭이 넓긴 하지만 이 자리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4540에 4540 이 자리요. 4540의 지지대는 있지만 이게 뚫린다면 아까 보셨던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자,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매도를 쳐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 이 자리입니다. 한 100틱 정도 위긴 한데요. 이 자리 2060 또는 2055 정도 이 자리에서 지지대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2055 또는 2060 정도 그렇게 좀 지지대 확인하시면서 매도를 치면 좋으실 것 같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죠. 이게 뜨려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뜰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기 보이시면 여기 핑크색이 보이는데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도 함께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또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죠. 거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 자리가 앞자리도 다 구름대가 양운이야.
양운이야. 그러면 난 천하무적이야. 아니, 절대 아닙니다. 주가는 구름대의 하단으로, 양운의 하단으로 빠집니다. 그것도 비스듬히 빠집니다. 수직으로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음운인데 뜰 수 있겠어? 주가는 음운의 가장 얇은 구간으로 뜹니다. 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상태에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앞에 음운이잖아요, 여기가. 앞에 음운이고 주가는 밑에 있습니다. 음운 밑으로 뭘 더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까? 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결국은 위로 올라오는데 얇은 부분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즘 여기 있어요. 주가가 여기 있죠? 네, 지금 뭐 골드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 떠요. 두꺼우니까 못 뜹니다. 그럼 위로 뜨려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골드는 매수는 아직 아니야. 그럼 적당히 올라왔을 때 매도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매도를 치는 게 맞는 겁니다. 적당히 올라왔을 때 마디가를 잡으시고 매도를 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아니, 난 여기서 바닥인 것 같아. 이게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이 위쪽으로 못 올라가면 결국은 주가가 위로 못 올라가면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떠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위로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좀 계획하고 계셔라. 이렇게 골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선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리값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입장해 주셔서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 개장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품별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지금 지표 발표 이후에 음봉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0.35%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35만 3천으로 지금 예측치였던 18만 건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를 기점으로 장대 음봉이 세워졌고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17,483포인트 부분부터는 조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개장 이후에 다시금 음봉을 그려가면서 하락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마이너스 1.64%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어느덧 72.5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73달러에서의 움직임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개장 이후에 조금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음봉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켜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0.72% 올라가면서 유가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1.18% 밀리면서 역시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50달러 아래에서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지표 발표 전까지는 2,074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6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드는 그 기점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나서 개장 이후에는 살짝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빨리 좀 방향성 잡아보고는 싶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나스닥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것들도 매일매일 또 공략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 내내 또 수익을 내주셨잖아요. 네. 다른 상품 어떤 거였을까요? 저희는 그 주로 항생하고 나스닥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나스닥은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저희가 매매를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했던 부분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1월 30일 30날 나스닥 차트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시면 구름대 여기에서 제일 얇은 데가 여기죠. 요 자리입니다.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로 통과를 합니다. 다들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음운으로 통과합니다. 위로 뜨는 건 음운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위로 뜰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직으로 뜨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수직으로 뜨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못 올라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ADX는 우리 PDA죠. PDA 쪽에서는 그 침체 신호, ADX 침체 신호를 내고 있지만 그 MACD 쪽에서는 아주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이 당시에 우리 있잖아요. 네. 기준선. 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640에서 660, 20포인트죠. 한 80틱 정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그럼 660에서 끄는 이유는 뭐냐? 네, 바로 위에 670, 80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해서 80틱이면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요 정도면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걸 다 견뎠으니까요. 견디고서 가져간 거였고 그래서 이런 자리 맥점이죠. 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통과했을 때 잡았다 그러면 좀 고생을 좀 했겠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결과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월 1일 날 나스닥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한 50틱 정도 챙겼습니다. 여기서도 이 구름 하단이 지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름 하단이 지지가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양운이기 때문이죠. 앞에 양운이기 때문에 수직 이렇게 밑을 뚫리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50틱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 그럼 여기서 왜 또 여기 정리를 했냐면, 네. 여기서 또 마디가잖아요. 마디가고, 이게 좌측을 보시면, 음운 상단입니다. 상단이 쭉 이어가면서 계속 저항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위로 붕 떴다가 가라앉죠? 가라앉습니다. 이게 양운으로 바뀌지 않고 또 그런다면 좀 가라앉아요. 근데 여기서 떴다 가라앉고 우리도 여기서 떴는데 이미 여기서 이제 구름대는 바뀌었었고 우리는 이 얇은 쪽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그냥 잠깐 챙기고 나온 겁니다. 더 챙기려고 욕심내다가 네. 좀 고초를 겪는 경우도 저희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아니라 장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다음 거는 항생입니다. 네. 항생이고요. 이건 2월 1일자입니다. 2월 1일자에 11시 되기 전이었죠. 이때 한 110틱 정도죠. 110포인트. 항생은 한 틱이 1포인트니까 이 정도 구간을 우리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봤던 거 뭐였냐면 이쪽 하단이 지지가 되는 이유가 있었고 또 이쪽으로 뜰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뜰 수 있냐. 앞에 의문이었고 당연히 뜰 수 있냐. 일단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한 번에는 못 뚫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떴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붕 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정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이 평평한 수평인 구간을 수직으로 뜨면 분명히 내려옵니다. 앞에 양운으로 바뀌고 힘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열에 8, 9은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홀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갔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스듬히 올라간다. 그리고 얇은 구간을 통해서 올라간다. 얇은 구간 통해서 비스듬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린 대로 저항대 구간입니다. 저항대 구간이어서 610, 20, 30 그 전에 정리하고 한 110틱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온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쳐도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쳐도 되고 수익을 얻는 방법은 챙겨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또 저희처럼 여기나 여기에서 매수로 받아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해외 선물은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네. 매수든 매도든 그 공간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장이 허락하는 만큼만 20틱이든 40틱이든 50틱이든 수익만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법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뭐 이런 방법, 내가 썼던 방법이 잘 안 먹힌다. 그러면 네, 기법을 좀 바꿔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지금 장세에 안 맞는 거고. 네,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방법만 있을까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방법만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밑에 보시면 ADX가 이쯤에서부터 또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PDA 기법이죠. 이렇게 해서 PDA 기법. MACD 입장에서 본다면요. MACD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죠. 네,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꾸시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 전쟁에 나간다고 나는 사격을 잘해. 나는 한 명만 죽일 거야. 암살 특령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총알 한 방밖에 안 챙겨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총알 하나 갖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총알 네. 5개, 10개 가져가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요? 바람이 불어서 잘못 비껴 맞을지. 네. 맞았는데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알을 5발이든 10발이든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패하면 또 다른 총알을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아니면 실패한다고 쫓아가지고 뭐 총으로 때려서 죽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알 한 명 죽인다고 총알 한 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는 확실한 기법이 있어. 그렇게 확신해?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100% 기법은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 알고 계셔야 그러면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뭐 오늘은 이 방법, 내일은 저 방법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도 한번 써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법 별거 없습니다. 예, 많이들 시도를 해서 성공한 방법, 한마디로 누가 먼저 걸어갔냐, 거기가 길이 되는 거죠. 그곳이 길이 되는 거고, 예, 마찬가지로 저도 뭐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인 매매도 했으니까, 10년 넘게 계속 뭐 매매도 하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함께 활동도 했으니까 적어도 기법만큼은 매매 방법만큼은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 자유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또 홀딩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누구는 50팅 먹고 누구는 20팅 먹고 누구는 100팅 먹고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쫄리니까 쫄청이라고 그러죠. 20팅 먹고 팔고 10팅 먹고 팔고, 누구는 또 홀딩해서 110틱, 누구는 또 홀딩해서 200틱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차트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네. 하나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오늘이죠. 오늘 방송 아주 간단하게 수익 내고 왔습니다. 이 정도 40틱 먹었어요. 왜 40틱 먹었냐? 구름대 상단 지지되고, 그다음 직전 고점이자 여기 보시면 네. 다 이거 쓰죠. 그래서 밑단에서 정리하고 40틱 더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금요일이고 불금도 맞이해야 되고 네. 40틱 한 번 들어가서 그냥 딱 끊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앞자리에다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지지대나 여러 가지 저항들이 항생이 좀 등락이 크거든요. 등폭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구름대 상단 지지 그리고 직전 목표가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이런 방법들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맞는 기법은 없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인 기법들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살펴봐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진짜 상품마다 이 매매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지금 5일 내내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매주 월요일에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무기로 또 이렇게 기법을 세워주셔서 공략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이 월요일 날에 링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입장을 해주셔서 마스터님과 다음 주도 5일 내내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전략까지 좀 챙겨봤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한 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오늘 지표의 충격파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뚫리면 17,400에서 17,3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120일 이평선인 78달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74에서 75달러에서 매도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일목구름대 하단이 뚫리면 120일 이평선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40에서 2,045달러 이탈 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손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액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